오늘 이제 42쪽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저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평균 변화율, 그리고 또 하나는 미분 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자, 평균 변화율은 다른 말로 성빈아 뭐라고도 할 수 있었죠? 기울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에서 점을 두 개 잡은 다음에 요 두 점을 가지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 점을 A, F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을 B, FB라고 잡으면 이때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는 이렇게 썼었죠. B-A분의 FB-FA, 요게 기울기였습니다. 우리가 기존부터 계속 사용했던 개념이고, 자, 그럼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윤아, 미분계수는 어떻게도 부를 수 있죠? 평균 변화율 말고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쵸?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또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 또 뭐가 있었냐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도 있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잡았던 이 두 점 중에서 B라는 점을 우리가 보통 A하고 B는 고정된 점에 대해 쓰는 거잖아. 그래서 B라는 점을 X로 바꿀게요. 요렇게 바꾼 다음에 자, 우리는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이 갔네.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걸 표현하고 싶어서 리미트의 개념을 갖고 와서 리미트 이쪽에 있는 점을 얘로 A로 이렇게 접근을 시켰죠. 이렇게 한없이 여기로 가까워져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자, 그때에 아까 전에 기울기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X-A분의 fx-fa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결국 이 두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를 목적지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요게 바로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의 의미였죠. 그걸 우리는 F'A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치? 그리고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고, 또 한 가지 표현 방법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값의 변화량, 그래서 이걸 델타 x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자, 얘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그쵸?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죠? 이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썼었냐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쓰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역시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식이 됐죠. 지금 재현아, 여기 앞에서 x자리가 a 플러스 델타 x로 바뀐 부분이 이해가 되니? 왜냐면 이 x라는 값은 이 a보다 델타 x만큼 더해진 값이니까, 그치? 맞죠? 그래서 x자리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놓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풀었었는데, 자, 42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볼게요. 42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지금 설명했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42쪽은요 10번 문제부터 보면 이 문제가 그냥 봤을 때는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지금 요걸 물어봤는데, 이게 어진아 무슨 뜻이지? 이게 이 분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러면 안 돼. 너 어저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 나한테. 까먹었어요. 하루 만에? 갑자기 아니, 지금 이 모양, 이 식의 모양을 봤을 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뭐를 나타내는 식이야, 이게? 기울기요. 그럼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그 직선이 얘를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 y는 3x라고 써 있잖아. 그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고? 3이란 얘기고, 그럼 이 분수의 값을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3이라고. 그치? 다른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념으로 푸는 문제예요. 두 번째에 있는 분수도 보세요. 이 분수가 의미하고 있는 거 함이나 이것도 결국 앞에랑 똑같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 의미하는 거지. 대신 이번에는 x1이라는 점, 요 a점과 x3, c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어차피 같은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3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만 보고 아 기울기 뭐 구하라는 거구나. 바로 풀면 돼요. 자 내려가서 11번 문제로 가면 11번 문제는 자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에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거는 형진아 말로 표현하자면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그치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그었을 때 자 여기 보이는 요 파란 직선의 요 놈의 기울기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말한 A입니다. A 맞죠? 그러면 준영아 이거는 어느 지점에서의 이 A라는 지점에서의 무엇이죠?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이거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평균 변화율 아니고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 다시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A에서의 미분계수 또 순간 변화율 또 접선의 기울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 A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요렇게 그어주면 요 정도로 그어주면 요게 바로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B 값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혜원아 이거는 뭐야 이거? 어디에서의? B에서의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이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어지지 않을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지?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 요게 이제 얘의 기울기가 C예요. 그럼 문제에서 A, B, C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렇게 세 개를 봤을 때 누가 가장 기울기가 크죠? 유나야 누가 제일 커요 기울기가? C가 제일 크죠.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뭐만 보면 되냐면 오른쪽 끝만 보면 돼요. 그 직선의 오른쪽 끝이 높으면 기울기가 큰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선을 봤을 때 초록색 선이 오른쪽 끝이 제일 높잖아. 얘가 기울기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누구고? 파랑 그 다음 빨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애가 B,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다.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전혀 계산이 필요 없고 다 그 그래프와 개념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2번. 12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살짝 응용한 문제인데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기억에 요런 게 등장해. A분의 FA.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A분의 FA. 이게 혹시 뭔지 얘기할 수 있겠니? 내가 요 점을 대문자 A라고 하고 요 점을 대문자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혹시 한번 물어볼게. 이 A분의 FA가 뭘 의미하는 건지 난 알 것 같다 이런 사람. 재현이? 아니? 어진아 이러기야? 똑바로 앉아. 한영아 이거 혹시 뭔지 모르겠어? 여기 약간의 힌트를 주면요 이 A분의 FA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어져 있는 fx라는 이 함수는 여기 보면 0,0을 지나가고 있죠. 그죠? 0,0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f0의 값이 곧 0이란 얘기잖아. 그지? 맞죠? 0,0을 지나가니까. 그러면 요렇게 써도 사실 이 뒤에 붙은 것도 0이고 여기 뒤에 붙은 것도 0이기 때문에 그냥 a분의 fa랑 같은 값을 갖거든요. 얘가. 하지만 식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거는 좀 느낌이 오지 않아? 얘는 준이야 뭘 나타내는 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기울기.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A점과 원점. O라는 점.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OA라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OA라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그릴 수 있잖아. 여기 원점이랑 A점을 연결하는 요렇게 생긴 거. 그죠? 요놈의 기울기가 바로 요게 A분의 FA가 뜻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보너스 점형 B분의 FB 이거는 혜원아 그럼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얘도 쟤랑 똑같이 B 빼기 0분의 FB 빼기 F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무엇의 기울기? OB의 기울기죠. OB의 기울기.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어진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B분의 FA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그치? 자, 그러면 방금 말했잖아요. 오른쪽 끝이 높은 게 기울기가 큰 거라 그랬잖아. 그럼 오른쪽 끝이 누가 높아요? A분의 FA가 오른쪽 끝이 더 높죠. 그 얘기는 이 말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그쵸? 요거 틀렸다. 기억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가서 니은은 약간의 센스만 발휘하면 된다. 모양이 많은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걸 만났을 때 윤호야 이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하고 싶다? 제곱 아니고요. 하영이 어떻게 하고 싶다? 양변을. 하윤이 어떻게 하고 싶다? 뭘로? 그렇죠. 양변을 B-A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B-A로 나누면 이 B-A가 이 분모에 깔릴 거 아니야. 분모에 깔리면 얘가 또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B-A로 양변을 나눌 때, 자, 이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유나야,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의 양변을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0은 아니에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0만 아니면 아무 상관없나? 부등식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해야죠. 만약에 음수였다면 부등호가 뒤집힐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조건에 의해서 B-A가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등호 안 뒤집히고 그대로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니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요 녀석의 기울기가 이게 1보다 더 큽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바로 얘 아니야? 요거 까만 거 이거?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얘랑 요 빨간 애를 비교해 봤을 때 성빈아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까만색, 빨간색 중에 누가 기울기가 커요? 무슨 색? 까만색이 크죠? 오른쪽 끝이 더 높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예요. 그죠? 틀렸다. 맞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F'A랑 F'B니까 자 윤호야 F'A는 무슨 뜻? F'A가 무슨 뜻?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지. 그럼 얘는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지. 그죠?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울게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정도 될 거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누가 조금 더 커요? A에서 그은 게 그래도 조금 크죠? B는 더 내려갔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크다. 디귿은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 계산 없이 이 그래프에서 그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에요. 뭐 이런 문제는 내신에도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 이런 형태의 문제 좋아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은 개념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분의 델타 X라고, 델타 Y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좀 구체적으로 쓰면 B-A분의 FB-FA, 그치? 요걸 써주면 되겠지? 요거는 이거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A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재현아 아까 뭐라 했죠?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x가 a로 갈 때라고 써도 되고 요 모양 쓸게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로 써볼게요. 여기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뭐만 있었냐면 델타 x만 있었고요. 분자는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A,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말했죠. 그죠? 그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거의 복습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넘겨보면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 첫 번째는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 가능성. 자, 미분 가능성. 이거 여러분 우리 본 수업에서 했던 연속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연속이라는 게 뭐였지, 혜원아? 연속. 그래프로 따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 그냥 단순하게 연속. 그럼 뭐죠? 이어진 거, 끊어진 거. 당연하지. 연속은 이어진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으면 다 연속인 거죠. 근데 그 연속을 특정한 지점에서의 연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이게 형진아 어떤 뜻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연속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를 대답 못하는 거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배웠으니까 알고 있어야지. 어진아, 연속이 뭐야? 연속. 예. 그래. 들었니, 형진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것이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극한값이 존재하고 뭐도 존재해? 함수값도 존재하고 걔네들이 어떠면? 같으면 연속이다. 그치? 그래서 연속이라는 걸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이게 a에서의 뭐야, 형진아? 이게 a에서의 극한값이죠. 그 다음에 fa. 이게 a에서의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죠. 얘네 둘이 어떠면?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자, 연속은 있잖아.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어야지만 미분이 가능할 수 있어. 일단 끊어져 있는 데서는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어져 있어야지 미분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럼 연속이라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x-fa. 자, 이것이 지금 a에서의 미분 계수잖아요. 얘가 존재해야 미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리미트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극한값이란 말이야. 그럼 재현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요? 아니,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준영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그런 느낌으로 봐봐. 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보세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 우극한이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중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붙인 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우미분계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똑같이 생긴 애를 아이고, 자, 똑같이 생긴 애를 써놓고 x가 a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뭐겠어? 좌미분계수겠죠.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구해봤는데 걔네들이 어떠면? 똑같으면은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연속인 애들을 이만큼 있다고 하면 그 연속인 애들 중에 미분이 가능한 애들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속인 애들 중에. 근데 거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같을 때 우리는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연속은 꼭 돼야 되고. 오케이? 알겠니, 지연아? 이렇게 느껴. 어? 자, 그래서 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하고 같다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으로 우리가 풀 때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얘기해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프로 얘기해 보면 봐봐. 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한번 뽕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뭐 이렇게 점 하나 찍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연속이 안 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연속이 안 되는 지점? 딱 여기 한 군데 있죠. 형진아, 여기서 지금 연속이 안 되잖아. 여기서 연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극한값은 여기인데 함수값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연속이 안 되는 이 지점은 당연히 미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미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음 그래프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밖에 없어요, 불연속은. 방금 말한 여기 하나만 끊어져 있잖아. 불연속은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몇 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을 셀 때도 얘는 당연히 세야 된다고, 불연속이니까. 그리고 자, 연속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연속이죠.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딜까? 여기.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뾰족한 데 있죠. 꺾어져 있는데 꺾어져 있는 지점에선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미분 계수가 방금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어떠냐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면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요 정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가다가 이 지점을 딱 지나는 순간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확 꺾어지죠. 확 꺾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게 끊어져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확 변하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면 미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프를 볼 때는 뾰족하면 미분이 안 된다. 어진아, 언제 미분이 안 된다고? 넌 자리 옮겨야 되겠다 오늘.
여기다 자리 옮겨야 되겠어. 어디로 올래? 여기 재현이 앞에? 일로 와. 빨리 와 일로 와. 방금 한 3분 자갖고 잠 잤겠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 잠 다 깼으니까. 제가 3분 잤어요. 일로 와 빨리. 시간 끌지 마. 오늘 시간 없어. 빨리 와.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이거는 있잖아. 두 가지로 다 한번 해볼게. 우선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여라 했잖아요.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보면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자, 이 절대값 그래프는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죠, 보통.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 생각하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윤호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마이너스. 맞아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때는 양수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그냥 정석적으로 미분 계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0에서의 일단 연속부터 확인할까? 연속을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돼? 0에서의 극한값이랑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은가 이걸 확인해야죠. 그죠? 자 0에서의 극한값이면 x가 마이너스 x든 플러스 x든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도 자 x가 0일 때 식이 플러스 x인데 x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그럼 함수값도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뭐야 재현아?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 맞다. 그치? 연속 맞다. 연속이야. 자 그 다음에 연속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보자고요. 미분이 가능한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보자. 그러면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식을 써요. 자 x가 0으로 갈 때를 봐야 되겠지?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 이게 미분 계수죠. 그죠? 근데 이 미분 계수가 좌미분 계수냐 우미분 계수냐에 따라서 이 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나야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면은 좌미분 계수잖아. 이때는 x가 0보다 좀 작은 상황이지. 그러면 두 개의 식 중에 어떤 식을 써야 돼요? fx 자리에. 그죠? 얘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미분 계수를 쓸 때는 이 fx 자리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f0은 그대로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0은 지우면 x분의 마이너스 x 아니야.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게 좌미분 계수예요. 그 다음에 우미분 계수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예요. 그러면 일단 x-0분의 또 fx-f0인데 여기서 우미분 계수니까 x가 0보다 큰 요 놈을 써야 되잖아. 그치? fx 자리에. 그래서 자, 요 자리를 플러스 x로 놓고 요 자리를 0으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준영아 얘는 얼마? 1 x분의 x니까 1 맞아요? 그러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건 미분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no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있잖아 내가 이 절대값 x의 그래프만 알면은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거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알잖아. 이게 무슨 모양으로 생기죠? V자 모양이죠. V자 모양. 그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0,0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지금 절대값 x의 그래프잖아. 그럼 어지나 이 지점에서 그래프가 끊어졌니? 안 끊어졌죠?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면 연속은 맞는 거야. 근데 이어져 있긴 한데 이 지점에서 지금 어때요? 부드러운가요? 뾰족한가요? 뾰족하잖아. 뾰족하면 미분이 어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 뾰족하네? 그럼 미분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 제일 쉽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그때는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구하는 거지. 성빈이가 오늘 핸드폰을 걷자고. 뭐야? 핸드폰 맞을 거 안 맞을 거? 만지지 마.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43쪽에 4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번. 그러니까 방금 1번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프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쉽고요. 자, 4번으로 가면 4번도 그래프를 뭐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는데 얘는 이제 2차 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그리기가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 이게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좀 꺾어지는지 이게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얘는 계산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연속부터 확인해 봅시다. 연속. 자, 요거를 이렇게 쪼개 일단 3x 제곱 마이너스 x하고 3x 제곱 플러스 x로 볼 수 있겠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연속부터 볼게요. 연속.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f0과 같은가 이걸 확인하는 게 연속이잖아. 그러면 자, 이 fx 자리에다가 이걸 넣든 어쨌든 x가 0으로 가면 결국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죠? 얘를 넣든 x가 0으로 가면 0이야. 그 다음에 f0도 여기 x가 0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0 넣으란 얘기니까 얘도 얼마 나와? 0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이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연속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좌 미분 개수하고 우 미분 개수하고 같으냐 이걸 지금 보는 거죠. 그럼 좌 미분 개수부터 써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좌미분 개수니까 0 마이너스 그리고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인데 자, 여기에 fx 자리는 제 현아 여기에 fx 자리는 얘를 써야 돼, 얘를 써야 돼. 위에 걸 써야 되겠지. 위에 거 x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위에 걸 썼어요. 그럼 여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x고요. f0도 요 위에 거에다 0 넣는 건데 그럼 이게 얼마예요? 0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좌미분계수고 우미분계수를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 하고 x 마이너스 0분의 자, 준영아 이번에는 요 fx 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걸 넣어야 돼.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지. 얘네 둘이 같은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가? 그러면 0은 안 써도 되니까 0 생략하고 보면 자, 둘 다 x로 약분되죠. x로 약분시키고 나면 얘는 뭐가 남아? 3x 빼기 1이 남고 얘는 3x 더하기 1이 남잖아. 근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x가 0으로 가고 있잖아. 둘 다. 그쵸? 그러므로 둘 다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둘이 어때? 달라. 그치? 둘이 달라. 둘이 다르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치? 이렇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쪽으로 가서요. 44쪽 여기도 지금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하나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일단 어때야 된다고? 일단 연속이 돼야 된다고. 그죠? 일단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1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식으로 쓸 수 있죠. 예하나 여기서 1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원래 연속의 정의는 그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딱 지금 1을 기준으로 식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1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주 쉽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어디에서가 궁금한데? 어디에서의 연속이 궁금해? 1에서의 연속이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만 하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1일 때 연속이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야. 위에 식에 잃는 거랑 밑에 식에 잃는 것이 어때요? 같아요. 같아야 연속이지. 이게 달라버리면 1에서 끊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연속이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위에다가 1 집어넣어서 1 밑에다가 1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 얘네 둘이 같아요가 연속에서 나오는 식인 거예요. 자, 식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럼 좌미분계수부터 써봐요. 좌미분계수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좌미분계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x-1분의 fx-f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좌미분계수를 쓰는 중이니까 fx를 어떤 식으로 봐줘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걸로 봐줘야 돼. fx가 요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 fx 자리는 자, fx 자리는 ax 플러스 b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f1도요. 자, f1도요. 여기다가 잃는 걸 빼는 거니까. 자, 여기다 잃으면 a 플러스 b죠? 걔를 빼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bb가 지워지고요. a로 묶으면은 a괄호 x-1이니까 형진아, 좌미분계수가 얼마라는 게 보여 지금? a라는 게 보이죠. 그죠? x-1이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되고 a만 남으니까 좌미분계수는 a구나. 그럼 이제 우미분계수 가야지. 우미분계수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플러스예요. 자, x-1분의 fx-f1인데 이번에는 재현아 어떤 식이 fx 역할을 해준다? x 세제곱이 그죠? x 세제곱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x-1분의 자, fx 자리에 x 세제곱 들어가고요. f1은 1이에요. 이렇게 돼요. 하영아 이거 보면 기억나는 인수분해 공식 있죠? 그리고 플러스 요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1이 날라가고요. 요게 날라가고 남아있는 식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제 몇이에요? 3 되는 거야. 3. 이렇게. 됐지?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며.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좌미분계수랑 지금 구한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3인 거예요. 그죠? 그럼 a 값이 3인 거를 여기 맨 처음에 찾은 식에다 집어넣으면 b도 나오는 거지. 그지? 여기서 a가 3 나왔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나오고 그치? 이렇게 푸는 거죠. a는 3,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랑 똑같은 문제 바로 밑에 있는 2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지금 요 화면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바로 밑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잘 했네요. 2번은 a 값이 2가 나오고요. b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방금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그 5번도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같은데 얘는 이제 풀다 보면은 그 미지수가 a, b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이 두 개가 나와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일단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연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먼저 활용하는 거예요. 연속이다부터. 그죠? 연속이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제일 쉽다, 준영아? 위에 식에 잃는 거랑 밑에 식에 1 넣은 것이 어땠다? 같다. 그게 연속이야. a 플러스 b가 2b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정리해 놓으면은 a-b가 1이에요. 이런 식을 하나 연속이다 에서부터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 이제 가볼게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해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좌미분계수부터 구해보면 x-1분의 fx-f1이고요. 여기서의 fx 자리에는 제허나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쵸? a가 지금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위에 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요게 fx고요. 그 다음에 f1 그러면 a 플러스 b죠? 근데 그거를 이제 통째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놈은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죠? 분자를 뭐 해볼까요? 지금 x를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갈 건데 그럼 0으로 가게 만드는 범인을 잡아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치? 분자를 인수분해해야 돼. 이거 윤서야 인수분해 어떻게 해? 유나야? 일단 얘랑 얘를 a로 묶을까요? 그럼 a로 묶으면 뭐가 남죠?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두 개를 b로 묶어요. 그러면 b괄호 x-1이고 그럼 요 앞에 있는 애를 합차 공식을 한번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뒤에 있는 거하고 뭘로 묶을 수 있다? 그치. 요게 이제 공통인수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 묶어버리면 x-1 괄호 a x 플러스 1 플러스 b 요렇게 인수가 되죠. 그쵸? 맞죠? 분자를 인수분해를 요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잡았지 범인. 그지? x 빼기 1이라는 범위를 잡았어. 그럼 요거 밑에 지금 분모에 x 빼기 1이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날리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날리고 남아있는 식에다가 x를 얼마로? 1로 보내줘. 그죠? 그럼 x를 1로 보내주면은 이거는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미분계수.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갑니다. 우미분계수는 x가 1로 갈 때 플러스 x-1분의 fx-f1인데 자 요번에는 fx 자리에 밑에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서준이가 한번 불러볼까? x-1분의 뭐라고 써야 돼? 2bx 플러스 1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맞아요. 요건 쉽네. 1 지워버린 다음에 얘네 둘은 2b로 묶으면 되니까 그치? 2b로 묶으면은 2bx-1 여기 x-1 날라가고 2b만 남았죠. 요렇게 됐지. 그럼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서 하나의 식이 더 나오네요. 2a 플러스 b가 2b하고 같으니까 2b 넘기면 2a 마이너스 b가 0이에요 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아까 전에 찾아놨던 요 놈이랑 지금 찾은 요 놈이랑 이거 둘이 연립방정식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윤아 둘이 뭐 해버릴까요? 빼버리면 되겠죠? 얘에서 얘를 그대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뺄셈을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b 없어졌고 1 빼기 0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a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다가 아까 전보다 조금 뭐 인수분해나 연립방정식이 추가되긴 했지만 큰 틀은 똑같아. 그지? 자 중요한 거는 미분 가능입니다 라고 말하면 준이야 뭐가 일단 전제가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연속이 전제가 되는 거야. 그치? 무조건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45페이지는 계산이 거의 필요 없는 개념으로 푸는 페이지예요. 자 45페이지로 가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잘 들었으면은 이거 그래프만 보고서 답이 술술술 나와야 돼. 자 16번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불연속인 점을 찾아라. 불연속. 혜원아 쉽게 말하면 어떤 점을 찾아라? 쉽게 표현하면 불연속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초딩도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한다면 끊어져 있는 데를 찾아라. 그럼 지금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지점이 몇 개 보여요? 재현이 몇 개 보여? 어딘데? BC B에서 끊어져 있나요? 끊어져 있다는 거는 그래프가 잘려 있는 거잖아. 이게 잘려 있나요? 잘려 있진 않지. 뾰족하긴 하지만 잘려 있진 않지. 그럼 다시 한번 끊어져 있는 데는 몇 군데 보여요? 어디랑 어디? A랑? 맞아. 그치. 끊어져 있는 지점, 불연속인 지점은 A하고 E 이렇게 두 군데에서 불연속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으래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쓸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야? 방금 찾은 A랑 E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불연속이니까, 그치? 불연속이면 절대 미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하고 E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점? 뾰족한 점을 찾는 거지, 그치?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뾰족한 점을 준영이가 한번 찾아보자. 어디가 그런 점에 해당될까요? 어디요? 이어져 있긴 하지만 뾰족한 점. 어디? C. 또 B. 맞아요. B하고 C 요렇게 두 점이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은 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프만 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자, 17번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한 질문은 너무 쉽지. 기억이 질문이 그런 거죠. 이 f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예안이가 봤을 때 요 지점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한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요 지점이 지금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꺾어져 있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가 다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근데 니은이랑 디귿은 그냥 fx를 물어본 게 아니고 xfx 뭘 붙여놨죠. 그죠? 뭘 붙여놨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식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0 주변에서만 볼 거니까 요 0 주변에서만 볼게요. 0 주변에서. 그러면 fx의 식을 자, 0 주변에서만 보자면 이래. 여기는 y 값이 1로 고정이죠. 1로 고정이야. 언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 값이 1로 고정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y 값이 얼마로 고정돼 있죠? 2로 고정돼 있어. 어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요 구간에서는 2로 고정돼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또 함수가 바뀌지만 이쪽은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0에서가 궁금한 거니까 0 주변에서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있잖아. fx식이 이렇다면 xfx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xfx는 이 fx한테 x를 하나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도 어떻게 하고? x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도 x 하나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는 x, 여기는 2x. 범위는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 0, x, 1.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x는 0이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연속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해볼 일은 얘한테도 얼마 넣어보고 0 넣어보고 얘한테도 0 넣어보는 거지. 근데 당연히 0,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으로 똑같아. 그러면 혜원아, 이 함수가 0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인 거야? 아닌 거야? 연속인 거예요. 그죠? 연속은 가능한 거예요. 빵빵 넣어보면 빵이니까. 자,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봅시다. 미분 가능성. 자, 좌미분 계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미분 계수는
x-1분의 좌미분계수니까 요거 써야 되잖아 fx 자리에. 그럼 여기도 x-1분의가 아니라 x-0분의 x-0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우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미분계수 얘는 x-0분의 fx가 2x니까요. 2x-0이 돼요. 얘는 얼마야? 2가 되네. 그치? 서로 어때? 달라요. 그러므로 xfx라는 애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니은은 틀렸죠. 그쵸? 자, 그럼 디귿으로 가면 디귿에는 x제곱 fx가 등장하는데 얘도 아까 만든 것처럼 1, 2한테 x제곱을 하나씩 붙여주면 되니까 자,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네. 얘는 x제곱, 얘는 2x제곱 이런 함수예요. 범위는 그대로.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먼저 성빈아, 먼저 0에서의 무엇부터 확인해야 돼? 그니까 그게 뭘 확인하는 거냐면 0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0 넣어보고 여기다 0 넣어보니까 얼마예요? 0, 0으로 똑같죠? 그럼 연속이 돼야 안 돼? 연속은 되는 거야. 연속 오케이. 자, 그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봅시다. 미분 가능성. 그러면 좌미분 계수를 구할 때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고요. x 마이너스 0분의 이번에는 좌미분 계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요거는 지워지면 뭐야? x가 남잖아. x가 남는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지요. 그죠? 우미분계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x 마이너스 0분의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0이에요. 얘도 x 지워주고 나면 2x가 남지요. 근데 또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야? 0이야. 아, 이건 어때? 같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네. 그러면 디귿은 맞다.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은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이거 뭐 30초면 다 되지 않을까? 18번 답 한번 찾아봐. 자, 18번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일단 여기서 지금 기억을 틀렸다고 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반성해라. 기억을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가 있어, 기억을. 이거 우리 본 수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랑 뭐만 같으면 돼? 좌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돼. 그러니까 왼쪽에서 여기로 접근하는 요 놈이랑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요 놈이 똑같은 목적지로 오고 있으면 극한값은 있는 거지. 존재하는 거지. 단 그 극한값이 지금 함수값하고는 어떤 거야? 다르지. 그래서 연속은 안 되지. 그죠?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다라고 말했는데 자, 당연히 지금 2라는 지점에서는 뭐가 아예 안 돼? 연속 자체가 안 되니까 미분도 당연히 안 돼요. 그쵸? 미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또 한 군데. 또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뾰족하잖아. 여기 뾰족한 거 미분 안 돼. 또 뾰족한 거 여기 또 있잖아. 여기서도 미분 안 돼.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는 거야? 세 군데 있는 거야. 1에서도 안 되고 2에서도 안 되고 5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fx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3개라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데에서 접선을 구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접선의 기울기는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이게 내려가고 있으면 음수잖아.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서 접선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어떤 곳이야 여기서? 4 같은 데야. 4 같은 데. 4 같은 데에서 접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죠? 그래서 4 하나 찾았어요. 4를 하나 찾았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다가도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뜻이 뭐였죠?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 점은 미분이 가능한 점이야, 불가능한 점이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못 쓴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 4밖에 없어요. 4밖에. 나머지 다 마찬가지. 여기 1이라는 데도 그렇고 5라는 데도 그렇고 미분계수 자체가 없는 점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유일하게 여기 4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답은 기억이고요. 자, 내려가서 19번도 이거 개념 확인하는 문제. 자, F'A가 존재할 때 fx는 x는 a에서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미분 가능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미분 가능 이라고도 써야 되나? 미분 가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 fx는 뭐도 당연히 되는 거야? 연속도 당연히 된다. 그치? 연속도 당연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미리 얘기를 좀 해주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F'A를 구할 때 계속 뭘로 구했냐면 리미트로 구했잖아.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뭐 분의 뭐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아직까지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미분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 이 계산이 훨씬 쉬워져, 지금보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좀 계산이 편해질 거야 라는 거 얘기해주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프린트 우리 42부터 여기 45까지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틀린 것도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마무리 문제 있습니다. 마무리 문제 1회차에 저번에 1, 2, 3, 4번 했잖아요. 오늘은 5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4문제까지 끝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